네, 국가의 어른의 그 결정적인 영향력이 없어서 나라가 산으로 가고 뭐 이 바다로 가고 난리가 치는데 유일하게 중심을 잡아주고 계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뭐 여당 상황도 이준석이 가처분 인용돼 가지고 지금 뭐 아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야당도 지금 뭐 이재명 수사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배소연 영장 청구됐고요. 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952년 한창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하부 부결되고 그 소란을 겪을 때 한 소리가 있다고. 이 국회는 하늘 아래 처음 보는 국회라고. 그 말은 이제 그 어른이 다분히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한 것이지요. 내 말 안 듣는다는 그런 뜻인데 그 말을 약간 빌려가지고 현재의 이재명이 이게 소란을 부리고 발호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은 우리 헌정사에 이런 야당은 처음 보는 야당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하늘 아래 처음 보는 야당이다. 평생을 정치권에 직접 정치하시고 또 봐왔는데도 처음이죠. 이런 이재명의 이 좀 심하게 얘기하면 50 때 군사 정권과 이제 대치해서 586 세력들이 그 민주화 운동 했잖아요. 네. 전두환 퇴진, 직선제 개헌, 그러니까 독재 반대 민주화, 그러니까 반독재 민주화, 그거를 전부 투옥되고 다 그걸 훈장으로 해가지고 다 그렇죠. 정계 진출해서 그렇죠. 다 재미들 보고 재산도 모았잖아요. 예. 그때 제가 그 사람들 중점적으로 변론한 사람이에요. 아, 예. 사람 이름 대도 돼요. 예. 그 당시 연세대학 학생회장 송영길, 고대 학생회장 김영춘, 서울대 학생회장 김민석, 요거를 이제 연합에서 데모한 게 아니고 각각 한 것에 대해서 각각 내가 했고, 미문화원 농성 증거 사건 변론을 비롯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중점적으로 변론을 했어. 이거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셨네요. 뭐 인권 변호사 이렇게들 얘기하기 때문에 되겠는데 그때 인권 변호사는 5명밖에 안 돼.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독재 정권과 투쟁하는 해서 투옥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료로 변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이게 6.29 이후 돈 받을 거 다 받으면 그거 인권 변호사 아니죠. 6.29 이후에 세상 좋아지고 난 다음에 노사 파업 같은 데서 뭐 노조편에 들어가고 변론 좀 했다. 그 문재인 예를 들자면. 그렇죠. 그것도 인권 변호사라 그러고요. 근데 변호사는 원래가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인권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변호사의 기본 임무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인권 변호사가 칭하는 것은 그런 제한적 의미로 칭해지는데 이 얘기 옆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때 그 젊은이 386 세대 지금 586이 돼 있죠. 그 젊은이와 그들을 옹호했던 인권 변호사 박찬종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권보다도 당 운영의 반민주성 반국민성이 악랄하기는 50 전두환 정권에 못지않다 이게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이. 아니 더한 거 아닙니까? 국가를 보면은요. 국가 쪽으로 보면은 더 어지럽히고 더 야비하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데 그리고 당원도 뭐 저들끼리 이렇게 방탄으로 입고 그때는 그래도 치사하지는 않았잖아요. 좀 억압이 있고 독재가 있었지만 야비하고 치사하지는 않았잖아요. 50 억압 독재를 찬양할 수 없죠. 그에 대해서 저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야비하게 하는 걸. 그러니까요. 어제 그저께 하루 동안에 이재명을 사법처로부터 방탄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당헌 개정안 80조에 당직자, 당대표가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한다는 그 조항을 이렇게 삭제하는 개정안이 이게 부결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당헌 개정안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어떤 걸 내는가 하면 당원 전원 투표제, 네. 권리당원 전원 투표제, 전당대회 밑에 중앙위원회 요 구조에서 그 더 위에 네. 당원 당원 전원 투표제, 용어는 뭐 하여간 네. 권리당원 전부가 투표하는 이게 전당대회보다도 위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하면 전당대회 결의된 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네.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무조건 다 바꿀 수 있다. 그게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급속히 네. 이재명 지지자들을 이제 모아갖고 상당히 지금 모아놨거든.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게 당의 운명권을 주작하는 것이 다시 부결이 돼 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까 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요거를 첨가하는 개정안, 그러니까 뭐 80조 당원권 정지 조항 이런 거 그냥 다 그대로 다 두고 네. 손 안 대고 그냥 그러니까 당원 전원 투표제 이거를 넣자 이거지. 예. 그래 넣으면 뭐 거기서 마음대로 결정할 테니까. 네. 요새 투표라고 하는 게 그 전부 그 인터넷으로 하게 되니까 네. 뭐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 수시로 그걸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을 지키겠다 하는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 자유민주 질서 체제 아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민주적 기능을 제행하는 이게 반독재, 반국민적, 반위헌적 행위예요, 이게. 그러네요. 지금 그 자체가 네. 당원 전원 투표제로 네. 모든 걸 의사결정 다 까먹게 부리겠다 하는 거. 그걸 지금 아마 할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숨소리도 못 내고 있어. 무슨 일인지 이재명한테 무슨 쥐약을 먹었는지 무슨 겁을 먹었는지 자기 공천권 때문에 겁을 먹고 있는지 뭐 입을 다물고 이거 그냥 다시 제의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같은 날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그 국회의장이 주최한 만찬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가해가 의장단하고 만찬을 하면서 이 여야 중진 협의체를 구성하자 하는데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럼 아주 첨예한 안에 대해서 거기서 일단 인원을 해가 그러자. 다 동의를 했어. 예. 그런데 친명 의원 23명이 성명을 발표하기를 기자회견장에서 반대다. 이거 야합이다. 야합. 야, 예. 김진표의 야합이다. 그 사람들 집권당 때 야당 보고 뭐라고 협치하자 그러지. 그래 협치. 놓고선 협치하자니까 야합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협치하자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가진 쪽에서 이렇게 협치하자고 포용력을 보이려고 하는 그거 안 된다. 이거 야합이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재명이 시킨 대로 이렇게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고 같은 날 한동훈 법무장관을 이게 탄핵해야 되겠다. 탄핵 발의 검토. 탄핵 발의는 안 하고 탄핵 발의 검토하고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 이게 왜 과천에 있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 출석하기 좋은 거리에 그 과천 청사에 왜 법무부를 두느냐. 그 세종시로 쫓아내려고 내가 그러더라고요. 말이 좀 거치지만은 네, 그거요. 그들 속내는 이놈을 세종시에다 갖다 놓고 보사에 오는 것도 시간 지체가 걸리게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탄핵 발의 검토 이러는데 꼬투리는 그거겠지요. 금수완박법 시행령에 모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민주당이 자충수를 둔 게거든. 그게. 그렇죠. 예. 그게 그 모법에 그 구멍이 열려 있는 거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령으로 예. 그 금수완박법 일부를 이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이걸 문제를 삼다면 대통령을 문제를 삼아야지. 대통령이 결재했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령이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이 결재했단 말이에요. 네. 시행령에. 그리고 공포가 된 거거든. 네. 그러면 대통령 앤드 법무장관 한동훈 이걸 탄핵을 하려면 그렇게 걸어야지 민주당이 제대로 소신이 있다면. 그런데 대통령은
제적 과반수 발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니까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제. 근데 국무위원은 3분의 1 발의에 제적 과반수 찬성이니까 민주당 의석하고 그냥 돼요. 지난번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임 누구죠? 그래갖고 날려버렸잖아요. 뭐, 탄핵. 예. 이제 그러니까 법무장관을 탄핵 국회에서 의결이 쉽게 되니까 발의 검토 중인데 발의해서 이게 만일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결정 날 때까지는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니까 예. 우선 한동훈이가 본회의고 법사위에 안 나타날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몰아가려고 하는 것까지 그저께 하루 만에 이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이재명은 물론 문재인까지 이제 사법처리로 좋아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고 이러는데 그리고 그날 그 전날 그 부인 김혜경 씨가 경찰에 출두했을 때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7만 8천 원 건으로 제 아내가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국민에게 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강원일보 사설이 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만 8천 원 건 네. 이재명 네. 국어 모독하고 있다. 국어 모독. 국어 모독죄. 그러네요. 예. 국어.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뭐 세밀한 거 발표를 안 해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수백 차례 법카 사용에 엄청난 게 쓰여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밝혀진 이걸 것만 이제 법카 밝혀진 것만 2천만 원이에요. 덩어리가 이만한데 그 귀퉁이에 눈꼬만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내 마누라는 7만 8천 원짜리에 걸려가 이거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 예. 그 법카와 관련해서도 사람이 하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 5급 정부지역 배소현하고 내연 관계에 있고 예. 배소현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주하는 사람. 예. 그리고 지금도 경기도 산하 어떤 단체 임직원으로 있고 예. 그리고 성남시장 일대에 그걸 도왔고 김혜경 여사의 자동차 운전도 도왔다. 네. 선행차 운전했다 그래. 선행차. 지사 부인이 이렇게 가면 선행차, 대통령이 행차할 때는 선행차가 있고 후행차가 있잖아요. 예. 이렇게 예. 대통령차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사 사모님 차에 선행차 운전을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지사 부인하고 관련이 있고 지사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 몰라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참 이게 악령이 깃든 존재인데 이건 이준석이 이상으로 악령이 깃든데 전과 사범의 형수 욕설 인성 다 드러나고 대장동 게이트 현행법이고 부인이 법카에 관련돼가 조사도 받고 있고 뭐 그게 쌍방울과 관련된 거 국제 조폭과 관련된 거 징글징글한데요. 예. 이거 말이죠. 상당 기간 2세 교육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이거 이래가 대표도 되고 무슨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대통령 되는데 수단 방법 가릴 것 없다. 걸리면 잡아떼고 말이야. 돈 써서 입마금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탄핵 발의 검토라는 기사를 보고 네. 그때 그 텔레비전에 뉴스가 나오는데 내 대학 동기 몇 사람하고 넉다리들이 이렇게 소주 한 잔씩 먹고 있다가 그걸 봤어. 그걸 먼저 본 놈이 나보고 야 너 저거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뉴스를 듣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어찌 생각하느냐. 우리가 국적 포기하자. 어? 야. 국적 내가 그랬어. 진짜요. 야, 국적 포기하자. 이게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가 이렇게 얘들이 국민을 만만하게 보고 개딸들 약 소수 팬덤을 모아가 히틀러가 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네. 수권법 만들 때 약 나치 당원들 총동원해갖고 베를린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포위해갖고 왁왁 소리를 질러가지고 총통에 대한 수권법을 만들어라.
그 총통특구법 만들어가지고 총통이 필요한 법률을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14년 독재하다가 결국은 독일이 패망되고 폐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민주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거기에 있는 국회의원도 벌벌 떨게 하고 이 국민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러느냐 이 말이야. 문제는 국민들이 저런 행태를 보고도 우리가 침묵을 지킨다. 나도 침묵 지키고 너희들도 침묵 지킬 수밖에 없잖아. 너희들 다 나이도 들었으니까. 나는 뭐 유튜브에 나가서 가끔 뭐 이런 소리라도 지르는데 결국 우리가 이런 정도 무기력한 걸 보이려고 그러면 전부 이민을 가든지 우리가 국적 포기하자. 이게 대한민국 안 하겠다. 이게 너희들끼리만 해라. 이게 대한민국을.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그런 여론이요. 그런데 참 큰일 났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봉규 TV 시청자들에게 제가 호소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직장 지키고 나이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나서느냐. 광화문에 함부로 나가서 사람이 어떻게 모이느냐. 누가 주도자도 있어야 되고. 당분간은 말이죠. 이게 인터넷에 댓글을 그냥 구멍구멍 뉴스마다 그냥 댓글을 퍼붓자. 이거 댓글을. 그러네요. 댓글을 퍼부으면 하느님은 알 거 아니야, 이가. 그러니까 내 친구들 기사에 보고 그냥 쫙 걸고 내 친구들 보고 이준석 기사에 딱 돌고 나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한탄만 하고 집에 가서 또 아무 행동도 안 하고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딘가 우리의 마음을 이게 발현을 시켜라 이거야. 그러니까 나이 들고 직장인이고 젊은이들이 여기에 분노하면 어디 댓글에다 이걸 올려라. 이게 무슨 정당이냐, 이게 무슨 당대표냐 하는 거 올리면 하늘이 볼 때 아 민심이 이렇게 움직여 가거나 하면 이게 하늘이 벌을 내리게 된다 이게. 이제 그러는 사이에 떠내는 사람들이 모든 걸 각오하고 가투에도 나서고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르라고 봐요. 8월 말에 뭐 당 대표가 되고 이 꼴을 봐가면서 추석 지나고 가을 바람이 불 때는 어딘가에서 다시 폭발시킬 거예요. 그게. 폭발해야죠. 국민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됩니다. 나라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적 포기하자는 여론이 많지만 그 어떻게 국적 포기하고 또 어디 가서 삽니까? 우리가 지켜야죠. 이제는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댓글로, 그 다음에 집회 열리면 집회로, 몸으로, 글로, 또 전화로, 때로는 전화해서 민주당에 전화하고 국힘당에 전화해서 이재명 같은 놈 어떻게 당대표 만들려고 그러냐 항의하고, 신문사에도 왜 제대로 취재 안 하느냐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의 그 조언이 말씀하시죠. 이 얘기 끝에 좀 오래됐지만 미국 영화 중에 아주 코믹한 영화가 있었어요. 뭐죠? 상원의원 되고 대통령 후보에 도전하는 이게 사기꾼 전과자가 신분 세탁해가지고 아주 그걸 보고 있으면 웃겨요. 저 형편없는 놈이 상원의원까지는 돼. 그 대통령 후보 경쟁까지 이게 이제 영화니까.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 후보로 안 되는 영화인데 지금 그 영화에 나온 그 사기꾼 상원의원보다 더한 나쁜 이력과 경력을 쌓아둔 게 이재명인데 이 이재명이는 유력한 후보에 등장까지 했거든. 그 당대표도 이제 쉽게 먹게 돼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국격의 손상이야. 대한민국 국격. 대한민국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173년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 이재명보다 못한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무엇들 하는 거예요, 당신들 말이야. 분기탱천하십시오. 정치인들부터 분기탱천해서 이재명에 빌빌 기지 말고. 돈 먹었어요? 왜 그래 도대체? 공천권 가지고 그런 거 같지 않은데 돈 먹은 거야? 왜 그래?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선 사람이 강훈식하고 또 박영진이요. 뭐지요? 박용진이요. 박용진이지. 박용진 의원이 이제 그 똘똘한 그 국회의원인데, 그것도 목소리가 어떻게 기어들어가. 그러게 말이야. 그냥 분기탱천하고 그냥 가슴으로부터 뿜어 나오는 거 말이야. 나 다음 국회의원 안 해도 좋다 말이야. 이재명 대표대가 내가 쫓겨나는, 나도 좋다는 걸 가슴에 담고 의원들에게 소리하고 이건 안 된다 하고 좀 이런. 그러니까 안 돼. 자, 이 대표 저 표정을 보십시오. 박용진 의원이 이번 그 후보 경쟁 과정에서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비치는 거는
이렇게 편안합니다. 이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뭐 편안하게 얘기하는데 안 되지.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들어야 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이야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나 나는 이재명 의원만큼 흠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과도적으로 대표하겠다. 2년 안 채운다. 그러나 일단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나는 6개월만 대표하겠다든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이지 주목을 시키고 국민들도 잘한다. 근데 이게 말뚝 박을 놈이 없어 그 안에. 그러게요. 강훈식이란 3등 하는 사람은 얌체같이 이재명 팀인지 끝까지 그렇게 단일화 안 하고 해방 놓다가 다 결정되니까 물러나고 아유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당도 그렇고 큰일 났습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